자, 여러분, 5번째 시간입니다. 2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서는 2번째 시간이고요. 전체를 봤을 때 5번째 시간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분에 따라서는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의 경우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으신 분들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혼자 신났어요, 아주. 평소에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항상 시간 제약 받아서 못 해주다가 아예 작심을 하고 마음 먹고, 물론 이 내용에 따라서 저한테 욕하는 주변에 그 동료 강사들이나 학원도 많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아주 혼자 신났어요. 잠깐 강의 쉬는 시간에 막 힘이 나더라고요. 혼자 신났어요, 지금요. 저는 어쨌거나 결국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요. 결국은. 근데 그때까지 정보는 정확히 줘야 한다는 거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뭐 저 혼자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오프 수업을 할 때 이걸 잠깐 이렇게 못 보여드리고요. 잠깐 보여주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학생 보고 더 신기해요. 이건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인생에 걸려 있는 건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볼게요. 주요 자격증별 특성, 그리고 시험 대비 방법인데요.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알고 싶은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알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전산세무회 2급은요. 등급이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이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4개 등급이 있는데요. 전산회계 2급, 당연히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전산회계 2급은요. 회계원리 한 과목만 하시면 돼요. 회계원리는 재무회계랑 똑같은 거예요. 재무회계의 기초를 회계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고요. 전산회계 1급에 가면 그걸 배웠던 회계원리보다 조금 더 재무회계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와 부가세 기초를 더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됐죠? 전세무 2급에 가시면요. 요 재무회계 거의 똑같은데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복습하시 더 하셔야 되고, 원가회계 똑같은 거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과목은 부가세 기초에서 전체로 늘어나요. 그리고 소득세의 극히 일부를 공부하십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똑같죠? 세무 1급에 가면 여기까지 했던 거 다시 다 하고, 소득세도 좀 더 하고, 법인세를 하시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학습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막상 해보시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자꾸 보여드렸나요? 여기는 안 나왔죠?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가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그리고 시험 형태는, 시험장에 가시면 이론이 30%, 15문제. 나머지는 전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거. 그래서 70대 30이에요. 그래서 합격점은 70점 이상. 떨어지나 붙으나 대부분 70점 안팎이에요. 붙어도 72, 3점. 떨어져도 67, 8점.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쪽 시험은 워낙 공부를 얇게 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누가 덜 하냐예요. 실수를 누가 덜 하냐. 근데 이런 공부 하고 오신 분들은 잘 안 떨어져요. 어쨌거나 그렇고요. 시험 시기는 4월, 6월, 9월, 11월이에요. 재작년까지는 10월, 12월이었는데 작년, 올해 계속 조금씩 당겨졌어요. 9월 말로, 11월 말로.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써야 되니까 4월, 6월, 9월, 11월로 쓴 거예요. 여하튼 됐죠? 자격증의 특징, 앞서 나왔던 거지만 우리나라 격리 분야의 대표적인 자격증이고요. 워낙 20만 명 이상 보는 자격증이고요. 보유 인원도 가장 많고 기업도 가장 많이 알아주는 자격증이고 이긴 합니다. 소규모 기업이나 회계사무소, 세무사무소 등 취업에는 가장 선호되지만 중견기업 이상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왜? 전사는 가르치면 금방 하거든요. 이론 공부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큰 기업에서는 별로 이렇게 쳐주질 않아요. 대신에 작은 기업들은 빨리빨리 교육시킬 시간 없이 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많이 선호가 되죠.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이나 이런 데는 가장 선호되는 자격증이에요. 가장 많이 알아주는 자격증이고요. 이게 시험 보는 형태고요. 자, 이제 특징 및 학습 방법.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모였어요.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일단 출제 방식이 비정형화되어 있다.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되어 있어요. 어디서 몇 문제가 나오냐는 정확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산회계 1급이면 재무회계 8문제, 이론에서. 원가회계 5문제, 부가세 2문제. 딱 정해져 있어요. 기초정보관리 10점, 일반전표 24점, 그 다음에 매율전표 15점, 결산 9점, 장부조회 9점. 요거 틀은 이건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얼마큼 내야 한다는 그 룰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전체 과목은 돼 있지만 어떤 파트가 얼마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비정형화되어 있는 시험이 여러분들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자, 여기서 시험을 1장, 2장, 3장 여기서 냅니다. 이런 경우하고, 자, 이 책에서 냅니다. 어떤 게 어려우시겠어요? 당연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게 어려운 거거든요. 전체도 낸다는 거. 그래서 이쪽 시험은 그래서 어려워요. 시험 문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자격증에서 결코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일단 문제가 정형화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죠. 쉬운 얘기는 이거예요. 제목에서 10문제 낼 거고, 원가에서 10문제 낼 거고, 5문제 낼 거고, 부가세 문제 낼 거고. 근데 그 책 세 권 다 묶으면 이만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넘어갔죠. 이만해요. 다 묶으면 페이지만 한 400페이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공부해요? 학생이 아닌데, 직장인들인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비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간혹 가다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게 되겠습니다만, 간혹 가다 어떤 강사님들이 정도에 벗어난 홍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쪽지게, 이쪽 곁에 쪽지게가 있어요. 비정형화되는 시험에는 쪽지게 없어요. 어디서 낼지 모르는 거를, 누가 또 쪽지게래요? 그 사람이 뭐 미아리에서 왔어요? 그 사람 뭐 신내렸나요? 없어요. 이쪽 계통은 쪽집게 있을 수 없어요. 뭐 옛날에 출제위원 했다? 필요 없어요.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 내는 사람 따로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분들은 잘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비정형화되어 있다는 그것만 정확히 캐치하시면 이런 말에 절대 안 속아요. 쪽집게? 무슨 쪽집게? 저희도 어떤 출제에 들어가면 저희도 분석해요. 저희 그 친한 강사님들 모여가지고 아는 인맥 동원해서 어떤 분이 출제에 들어갔는지 다 알아봐서 그분의 석사 논문이 뭐고 박사 논문이 다 뒤집니다. 그분이 어떤 과목을 진출로 강의하고 계시고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친근함을 찾아내기는 해요.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분이 전공한 거, 그분이 좋아하는 파트에서 시험 내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맞춰도요, 보통 20% 30% 맞춰요. 저희가 정말 아주 많이 했을 때가 40% 맞춰봤어요. 여기 유명한 교수님하고 같이 힘 합쳐가지고. 근데 40% 맞춰놓고 쪽집게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40개도 굉장히 많이 맞춘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평균 40% 맞추면 저희가 귀신인 거고, 운이 그나마 따라줘서, 그럼 40% 맞춘 거예요. 근데 40%도 많은 건데, 평균 20, 30% 맞췄다고 해서, 내가 쪽집게래, 내가 다 맞췄네. 이게 바로 허위고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시험은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넓게 공부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쪽집게? 없어요. 적중 예상은 할 수 있죠. 누가? 자기가 시험 보나요? 여러분도 시험 보지. 물론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달리 기출문제를 분석하니까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파트, 나올 확률이 높은 파트는 다 알아요. 그거 적중한다고는 아무 장담 못해요. 제 문제가 200페이지인데 딱 8문제 나와요. 그거 어떻게 적중을 시켜요? 비싼 거라면 적중이다?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적중된다는 말이나 쪽집게란 말은 거리가 먼 거죠.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할 수 없이 범위를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요런 거는 요런 상황상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건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나온다? 못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산의 금시험은 비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쪽집게도 있을 수 없고 적중도 있을 수 없고 출제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범위를 최대한 자세히 대신에 비정형화되는 시험을요 써놨죠. 모든 출제원이 나가서 그 문제를 다 일일이 참조되는 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살짝 말만 바꾸거나 보기만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꽤 있어요. 분석해보면.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57회까지 봤어요. 2013년에. 그리고 세무회계도 57회예요. 기업회계 27회까지 봤어요. 저는 그 기출문제 당연히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해석해드리고 문제 분석해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랑 책 같이 쓰시는 유명 교수님, 윤정원 세무사님, 이만배 교수님, 이면정 선생님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해요. 그리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생각이 같을 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분석하고 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저희는 쪽집게라고 얘기 안 해요. 확률은 저희가 높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모여서 하니까. 근데 그래도 쪽집게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된다. 기출문제 풀어보는 건 도움이 돼요. 왜? 문제도 어차피 문제 정리도 키워야 하고 또 그걸 살짝 변형시킨 문제도 많이 나오고 숫자는 다르더라도 그 포맷을 그대로 따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움은 되지만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간혹 어쩌다 하나가 빼고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그냥 도움이 된다 정도. 기출문제에 다 나온다. 이건 곤란해요. 할 수 없이 여러분한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정답을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아닌 걸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정한 공부하는 범위를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합격 확률.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못 해드려서 됐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을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단계별 학습을. 자, 특히나 2011년부터 3년 전이죠. 13, 12, 11이니까 전산액 1급 시험이 매우 어려웠어요. 앞에서 보여드렸죠. 전산액 1급 시험 합격률이 확 떨어진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액 2급의 학습 없이 전산액 1급의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제가 수업해봐도 그래요. 전산액 1급에서 막 두 번, 세 번씩 떨어지니까요, 시험을. 옛날에 보통 한 번, 두 번에 붙던 것을 지금 두 번, 세 번씩 봐요. 떨어지니까 자꾸. 안타깝죠.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자료 혹시 적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뒤에 넣었어요. 이거잖아요. 2010년까지는요, 제가 11년에 분석한 자료 잠시 나올 건데, 이때까지는 저희 보통 학생들이 한 번이나 두 번째 전산액 1급을 다 붙었어요. 작년에 제가 학생들 물어보니까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다 봐요.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냥 말로 어려운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과 3년을 평균 낸 게 6%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사실 1%도 큰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산액 2급이나 전산액 1급은 분명히 많이 어려워졌다. 많이 어려웠다. 이걸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짜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세무 2급이나 회계 세무 1급은 조금 쉬워졌다. 세무 1급은 많이 쉬워졌고요. 세무 2급은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로 걸리는 시간은 비슷해졌는데 여기서 많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전산액 1급이 옛날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손현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시험 보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학생들한테 전산액 1급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애들이 공부하겠냐고 이렇게 어려워서. 그분이 정말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이제는 전산액 2급이나 1급은 어찌 보면 회계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굳이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요. 앞에서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근데 무슨 의도인지 막 이렇게 어렵게 내니까 학생들이 비명을 질러요.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회계랑 인연이 없나 봐. 나는 회계 체질이 아니고. 이런 다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 한국 세무사의 제 불만이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낼 이유가 없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회계의 재미도 느끼게 해주고.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지 이렇게 어렵게 내요. 참 속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쪽에 유능한 경린들이 많이 나와서 제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래버리면 학생이 힘들어서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좀 안타까워요. 정말. 지금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은요. 재무에게는 범위가 90%가 같아요. 원가에게도 90% 같아요. 부가세가 차이가 나고 소득세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는 책 쓸 때 범위를 거의 똑같이 잡아요. 대신에 강사님들이 조절을 하죠. 거의 똑같으니까.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저희도 비명 지르고 학생들도 비명 지르고 저희는 막 비명 지르고 있는데 세무사에만 지금 텐자하고 있죠. 나쁜 놈들. 하여튼 취지를 모르겠지,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아장아장 건드린 한테 뛰어 그럼 뛰겠어요? 좀 걸은 다음에 좀 뛰게 만들든가.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속상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전산액의 1급하고 전세무 2급은 거의 레벨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산액 2급을 차근차근 하고 올라와야 전산액 1급이 그나마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것이고, 요걸 착실했을 때 여기 와서 합격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단계 학습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거지만 이거 반드시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데이터도 분명히 어렵다고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11년, 12년 동안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 동영상을 제 학생, 저랑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볼 테니까 저는 그 사람들 상대로 거짓말할 자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이거는 아직 모른다. 이례적일 수도 있다. 내년까지 분석해봐야 한다. 후년까지 분석해봐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학생들한테 했거든요. 그게 평균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평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거예요. 객관적이고 합당한 자료란 말이야. 정확한 자료란 말이죠. 어쨌거나 전산액 2급이나 전산액 1급은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두 번, 세 번씩, 세네 번씩 안 떨어지려면 차근차근 공부해라. 그럼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고 뒤에도 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세 번째,
전산세무회계 시험 배점이 이론 30점, 전산 10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전산에 집중하게 되는데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전산 문제의 한 60%, 70%는 기본적인 공부하면 다 맞출 정도가 나와요. 시험 스타일이 그래요. 나머지 30%, 40%가 꼬아놓는 문제인데요. 꼬아놓는 문제인데요. 그 꼬아놓는 문제는 이론이 약한 친구들은 못 풀어요. 결국은 이론이 약하면 이쪽 시험은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업할 때 보면 이론 시간이 확실히 길어요. 전산은 여러분들 시간만 내면 혼자 연습도 가능해요. 정말 단순하거든요, 전산은요. 근데 이론은 모르면 손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학생들 미리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은 제한돼 있고 너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동일하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수업 시간 중에 한 55%나 60%를 저는 이론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실기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한다. 습관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볼 때 최선이었어요. 이론을 혼자 못하니까. 대신에 자기 혼자 실기를 연습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붙었고 그 연습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떨어졌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이론에 최대한 충실한 학습을 하셔야 한다고요. 전산이라고 해서 전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크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또 전산세무회계 시험은요. 기초 격리 실무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실무자들의 필수능력인 분계학습, 분계연습 꾸준히 하셔야 돼요. 분계. 뭐 해결하지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를 거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의 거래를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으로 나누는 것을 분계를 하거든요. 분계가 제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눌 분자 낄 깨자예요. 거래 성격이 끼어 있는 것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전산세무회계는 분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기초 격리시험자들은 분계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기초 격리시험자를 양성하는 전산세무회계 시험은요.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분계가 필수예요. 필수. 분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리고요. 이 분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 대략 한 51점, 70, 그러니까 전산 70점 중에 말하는 거예요. 70점 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51점. 전산회계 1급에서 한 30, 전산회계 1급은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51점, 전산세무 2급에서 한 33점, 그리고 전산세무 1급에서 한 21점 정도가 나와요. 70점 중에. 분계가 안 중요할래 안 중요할 수가 없죠. 근데 분계를 잘하려면 이론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 쪽에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매일 아침마다 노력하는 것처럼, 가수가 매일 발성 연습 수백 번씩 하는 것처럼, 미대생이 그림 감각 잃지 않으려고 연습장 갖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사물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분계 연습을 하셔야 한다고요. 하루에 10개면 10개, 15개면 16개 꾸준히. 하루에 100개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산 쪽은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빨리 합격하고 실력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제가 몇 가지 안 썼지만 정말 아주 금과 같은 주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옥 같은 얘기를. 정말로 주옥 같은 얘기를. 전산세무 1급의 경우 평균 4번 정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붙는 경우 제가 거의 못 봤고요. 제가 2명인가 봤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사전에 공부한 게 있는 친구들이고 전공을 했다든가 뭐 공인해서 시험 봤다든가 실패했지만 그런 친구들이 붙는 적이 있지만 그냥 처음 공부 시작해서 전산세무 1급을 붙는 친구는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린 앞에 공부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세요. 이거예요. 시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전산회계 2급, 1급, 전산세무 2급의 학습이 부실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면 막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죠. 한꺼번에만. 적어도 전산세무 1급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전산세무 2급까지는 재무회계, 원가의 부가세가 일정한 정도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하고 잊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1년 가까이를 전산세무 1급에 매달리게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전산세무 1급이 과연 1년 동안 매달릴만한 자격증인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하여튼 뭐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세무 1급까지 목표로 하는 경우는 전산회계 2급, 1급 세무 2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가급적 전산세무 1급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세무회계 한 2급 정도, 3급이든 2급이든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면 월등히 도움이 돼요. 그게 오히려 4번 떨어질 거 2번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럼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적 방법이 있다는 거죠. 됐죠? 요거는 제가 2011년도에 논문 하나 쓸 게 있어가지고
논문 쓸 때 내가 궁금해서 만든 자료예요. 제 논문은 제가 이쪽에서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현대 상업 교육이라고 썼어요. 제목을. 뭐 회계, 세무 다 표현한 상업이니까 상업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논문 하나 썼거든요. 그때 이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때 대상은 학생들은 아니고요. 직장인들.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설문 방법은 설문지 돌림이 대부분이지만 설문지를 잘 잊어먹고 해가지고 제가 구문으로 직접 한 것도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제가 체크를 한 것도. 그리고 대상은 150명. 단 전산세무 1급은 아무래도 학력 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0명을 제가 대상을 했어요. 직접 보고. 물론 그때랑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자, 그 당시 2011년에 왜냐면 2011년까지는 2010년까지 꽤 데이터였을 테니까 어려워지기 전에 데이터일 거니까 전산의 1급을 첫 번째 덜컥 붙은 친구들이 150명 중에 82명이었어요. 150명 중에 두 번째까지 붙은 친구가 58명이었어요. 세 번 본 친구가 8명. 그 다음에 네 번 본 친구가 2명. 저희 학원에서 붙은 친구들 중에 여전히 떨어진 친구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1회 때 2회 때가 가장 많았죠. 그때는. 그래서 평균을 쭉 내보니까 이렇게 평균을 내고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평균 1.5회가 나왔어요. 지금 평균을 내보면 한 2회에서 2.5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산의 1급이 많이 어려졌거든요. 세무이고 조사해보니까요. 1회에 딱 붙은 친구가 150명 중에 22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150명 중에 두 번째 붙은 친구가 41명. 150명 중에 세 번째 붙은 친구가 55명. 네 번째 붙은 친구가 28명. 다섯 번째 붙은 친구가 2명. 여섯 번째 붙은 친구가 2명. 굉장히 공부 잘하던 친구인데 좀 문제가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죠. 여하튼 제가 처음에는 기간을 잡고 싶었거든요. 공부하는 기간을. 근데 본인들이 언제 정확히 공부 시작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시험 횟수를 물어본 거예요. 시험 횟수를. 딱 시간을 잡기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요. 그냥 다 더했어요. 22명에다가 1회, 41명에다가 2회. 이렇게 가중 평균을 냈다고요. 그랬더니 몇 회가 나오냐면 2.68회가 나와요. 2.68회. 이거는 조금 줄었을 거예요. 여긴 는 대신에 좀 줄었을 거라고요. 왜? 회계 1급은 조금 어려웠으니까 이게 평균이 늘어났을 거예요. 한 2회에서 2.5회. 여기는 아마 한 2회에서 2.5회. 좀 떨어졌을 거라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 통계를 못 냈으니까요. 전산세무 1급은요. 제가 1회에 붙은 친구는 제가 직접 보고는 딱 2명 봤어요. 딱 2명.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공연에서 봤다가 떨어진 친구였고요. 두 번째 떨어진 친구였고요. 그건 공부량이 있었던 얘기죠. 또 한 친구는요. 이미 모모 세무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그럼 바탕이 있으니까 가면 이론 공부 다 되어 있으니까 전산은 실기만 하면 되는데 실기 별게 없거든요. 제가 두 명 딱 그렇게 봤어요. 전산에게 1부터 쭉 올라가서 제 붙는 친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2회 때 붙은 친구들이 4명. 3회 때 붙은 친구가 40명 중에 9명. 4회 때 붙은 친구가 40명 중에 14명. 40명 중에 5회 때 붙은 친구가 7명이에요. 6회, 7회 다 있고요. 40명밖에 안 되니까. 평균을 내봤어요. 다 더해서 곱해서 하고. 평균 내보니까 3.82회. 8회가 거의 4회니까 1년이죠. 제 생각에는요. 전산에게 아직 제가 작년까지 통계를 못 냈습니다. 설문을 하려면 제가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작년까지는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전산에게 2급은 뺐는데 전산에게 1급 1.5회, 2.7회, 3.8회였지만 총 8회 정도 나오거든요. 다 더하면. 8회면 2년이에요. 2년. 이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요 3개를 더한 거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 이쪽은 어려워졌지만 이쪽이 상당히 쉬워졌기 때문에 8회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전산에게 1급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1.5회가 아니라 한 2회에서 2.5회 평균을 내보면 세무 2급은 한 2회에서 2.5회 세무 1급은 한 3회에서 3.5회 해서 요 총합은 비슷하지만 요쪽은 좀 더 오래 걸리고 요쪽은 좀 더 빨라진 추세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죠. 전산세무 1급을 이렇게 4번씩 떨어지면서 시험을 봐야 되겠냐고요. 전산에게 1급 한 40시간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니 복습시간까지 80시간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해두시면 여기서 한 번만 덜 떨어져도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요. 전산에게 2급하고 올라오면 회계 1급 상대적으로 쉬워지니까 남들 3번째 붙을 거 2번에 붙고 두 번째 한 번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산세무 회계는 이렇게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전에 뭐 전공을 했거나 딴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전산에게 1급부터 시작해서 세무 1급까지 갈 때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8회니까.
대신에 기본 조건은 처음 시작을 해서 중간에 뭐 내가 전공을 했다든가 딴 공부를 한 적이 있다든가 이런 거 빼고 평균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 좀 안타깝죠. 과연 이게 전생을 1급을 딸 때까지 2년 정도를 고생해야 되는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생을 1급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1년 안에 끝을 내야죠. 직장이니까 그것도 많이 봐드린 거예요. 학생이라면 더 짧아야 되겠지만 직장에서 공부하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도 1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이걸 2년씩이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평균이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현명하시게 좀 빨라지겠지만 평균 취업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현명한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됐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에게만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할 수 있죠? 자, 제가 아무래도 쭉 하다 보면 이해 가시는 것도 있고 공감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안 가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 선심 말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은 안 해요. 그건 제가 믿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니까 제가 뭐 어떤 정보를 늦게 받아들여서 또는 제가 미처 체크 못한 정보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상대로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저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 연락처 아시죠? 모르시면 인터넷에다가 제 닉네임 치세요. 친절한 중구씨. 그러면 제 뭐 글이나 동영상이 뜰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연락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전산세무의 시험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시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서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정작 강의하시는 강사님 다 알려줄 거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건 그때 가서 할 것이고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큰 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에 대한 걸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 관리에 대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뭐 시간이 좀 짧으면 세무회계랑 묶을 거고요. 되셨죠? 됐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